안녕하세요. K맘TV의 K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해빙이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해요. 오늘 하루 만에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쉽고 재밌게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선 작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서윤, 홍주연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이서윤 님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불린대요. 운명학을 이제 마스터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부자나 뭐 정치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분이고, 또 공동 저자이신 홍주연 작가님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회사 생활을 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아주 궁금함을 가지고 이 이서윤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길, 그 과정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약간 소설 같기도 하고 그렇게 풀어낸 아주 재밌는 책이었거든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년 전부터 제가 부의 마인드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제가 마침 1년 전부터 부동산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정말 그런 어떤 재테크의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걸까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막상 실천을 해보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책이 많이 해결해 줬어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낭비고 어떤 게 과실일까? 그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너무 아끼는 건 돈이 없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려면 돈을 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쁘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 나는 이미 부자가 될 거라고 정해놓은 미래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물건을 사서 이렇게 나는 이거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연습도 되게 좋다. 이런 책들을 제가 보고 헷갈렸어요. 정말 어디까지가 낭비고 어디까지가 과시고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소비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해빙,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해빙이 뭐냐면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편안한 마인드인데, 제가 참 설명 못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됐냐면, 제가 작년에 남편과 함께 아파트 경매를 받고 그 아파트를 정말 열심히 셀프 수리를 해서 팔아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고생했으니까 선물을 하나 해줘라.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실크 스카프를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오래오래 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뭘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실크 스카프 하면 에르메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르메스 매장에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스카프를 샀어요. 샀는데 제가 이 50만 원 정도 되는 이 실크 스카프를 사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한 거야. 5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스카프 한 장은 5천 원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이거 사도 되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내가 맨날 명품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평생 쓸 건데 그래, 나는 5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걸 사고,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사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뭐 티셔츠 청바지 입고 이걸 하면 뭔가 내가 되게 엘레강스해진 것 같고, 돈을 썼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이 물건이 정말 볼 때마다 설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제가 그때 만약에 욕심을 내서 에르메스 백을 샀다면,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샀다면 아마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순간에는 맞아, 나는 앞으로 100억 부자가 될 건데 1,000만 원짜리 백은 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 못 누리나? 왜 못해? 할 수 있어. 다른 여자들도 하는데
하면서 제가 그 1,000만 원짜리 백을 샀다면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부자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은 미래가 없는, 준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낭비이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다라고 설명을 이 책에서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정말, 아,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각자 다 그게 다르겠죠. 어디가 해빙이고 어디가 낭비가 되는지는. 근데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인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이 책에 해빙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해빙 신호등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켰을 때 초록불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사는 게 맞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사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스카프를 사려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러니까 해빙, 편안하다. 아, 나는 이 스카프를 누릴 자격이 있어. 아, 정말 편안해.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내가 꼭 좋은 곳에 갈 것만 같아. 라는 기분이 든다면 제 신체 감각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분이 들겠죠? 그럼 그거는 그린라이트인 거예요. 사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뭔가 사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백을 사려고 했다. 근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상 내가 진짜 지금 부자도 아닌데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걸 어디에 하고 갈까? 막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막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경직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몸의 신호가 오겠죠? 그럼 그거는 빨간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빙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아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어요. 불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장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그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왔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런 뉴스를 보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막 지금 있는 물건들을 팔아야 되나? 투자는 하지 말고 다시 그냥 모아야 되나? 난 당장 지금 생활비를 더 아껴서 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막 너무 그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또 부정적이잖아요. 항상 제가 읽은 책들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돈의 에너지가 오지 않는다. 이런 거 봤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 이 책에서는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함을 느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룰 것이라는 그 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말되 지금 흔들리는 것은 괜찮다.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어디 갔지? 해빙 노트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I have, I feel 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날의 having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미용실에 처음 가보는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떨리는 거예요. 가던 미용실도 아닌데 머리를 자르는 거지만 망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해빙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래 나는 오늘 완벽한 머리 헤어컷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랜덤으로 선생님 헤어드레서 선생님 지정을 받고 머리를 자르는데 그냥 얘기를 했어요. I have the most perfect haircut today. I'm having the most perfect haircut today.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드는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도중에 나는 오늘 완벽한 헤어컷을 가질 거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머리 잘라주신 선생님이 되게 연예인처럼 예쁘셨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생기셨는데 누굴 닮았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되게 연예인 누구 닮으셨어요? 되게 예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머리를 더 정성스럽게 잘라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드는 머리를 가졌는데 이게 바로 해빙이구나. 내가 그 순간에 나 오늘 정말 예쁜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온 느낌? 해빙을 실천한 경험? 이런 느낌이 와서 제 해빙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나는 오늘 예쁘게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I feel, 나는 정말 만족스러움을,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2만 원을 썼지만 정말 2만 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약간 감사일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쓸 땐 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했고, 뭐가 감사했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너무 시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운의 법칙이라는 거였어요. 되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나는 운이었다. 운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운이 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하는 인터뷰들을 많이 저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여기 있어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 덧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시원한 설명인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생각하고 비전보드를 만들고 막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었어. 막 확언을 하고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데 생각만으로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그건 약간 사기 아닌가?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부자들은 운이 정말 중요했다고 하니까 너무 헷갈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행운이 와도 덧셈, 그러니까 덧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노력이 0이잖아요. 0에다가 뭘 곱해봤자 계속 0이잖아요. 근데 이건 행운은 덧셈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조금 하면 거기에 행운이 더해져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은 더하기다. 곱하기가 아니다.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하면서 이 해빙을 하는 것. 나의 비전을 갖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좋은 문장이 또 있었어요.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의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매트리스 밖에 존재하는 세상은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온 세상과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이 홍주연이라는 작가분이 이서윤님을 만나면서 정말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이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 책이 먼저 외국에서 출판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서 먼저 책을 출간할 수 있었는지, 그 용기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그 경험, 해빙을 통한 그 멋진 경험이 이 책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답답하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한데,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은 마법의 감정 해빙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들을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해빙을 해서 편안한 마음 상태로 내가 있는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더 좋은 에너지를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책에서 보면 그 이서윤 님이 운명의 구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서 밝혀낸 사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30억에서 70억 정도를 그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다 채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도 해빙을 한다면 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것에 대해 나도 실천을 한다면 30억? 70억? 평범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강추할게요.